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새로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 과정을 공식화한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국가대표 감독 부임 후에 첫 업무로 외국인 코치를 선임하기 위해 직접 면접을 보고 또 결정하기 위해 유럽 출장길에 오른 것인데요. 인천국제공항 출국 현장에서 홍명보 감독은 취재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절차적 정당성 없이 선임됐다는 논란 속에 축구계의 후배들까지도 대한축구협회의 운영을 공개 비판하는 발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더불어 외국인 코치 선임이 홍명보 감독의 의리축구, 대표 선수 선발 등의 각종 상황에 대한 독단을 예방하기 위한 대한축구협회의 사전 조치였다라는 국내 신문사의 단독 보도를 정면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향후 대표팀의 운영 방안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한 배경에 대해 조금 더 실체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확인한 진실, 팩트체크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번 주에 대표팀 감독 취임 회견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직접 결정하고 또 살펴보겠다라는 홍명보 감독의 의중 속에 유럽 출장이 빠르게 계획되면서 취임 회견은 취소가 됐고 대신 홍명보 감독이 출국하는 현장에서 기자회견 형태의 인터뷰를 갖게 됐는데요. 이번 인터뷰는 울산 HD 감독인 입장에서 진행했던 지난 울산 HD와 광주와의 경기에서 대표팀 감독 내정 당시에 본인의 마음을 바꿨던 그런 상황을 이야기한 이후 대표팀 감독이라는 직함 속에 가진 첫 번째 인터뷰였습니다. 바로 지난 주말에 대한축구협회 이사회의 승인으로 23명의 투표 중 21명이 찬성하는 압도적 찬성 속에 계약 절차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 결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홍명보 감독이 출장길에 오르면서 업무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선 이번 출장 배경에 대해서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한 후에 통상적으로 취임 기자회견을 갖고 그 다음에 업무를 시작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취임 회견을 하기 전에 이번 유럽 출장을 먼저 하게 됐다고 했고 이 부분에서 양해를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출장을 다녀온 이후 외국인 코치 선임 및 코칭 스태프까지 모두 구성 완료가 된 이후에 다른 자리를 통해서 취임 기자회견은 있을 것이다. 즉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연기됐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요. 이번 유럽 출장의 목적은 앞으로 이제 2년 반 동안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및 2027 아시안컵까지 이제 대학 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을 이끌어갈 외국인 코치 선임이 가장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직접 외국인 코치와 미팅을 통해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축구에 대한 철학도 비전 그리고 한국 축구에 대한 이해도 같은 것들을 감독인 제가 직접 듣고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직접 나가기로 했다라고 한 것인데요. 이전 같은 경우에는 전력강화위원장이나 기술위원장이나 혹은 협회의 국제팀 업무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상황들을 전달하고 협회에서 이제 외국인 코치 같은 경우는 결정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감독이 직접 면접도 하고 미팅을 갖고 또 결정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홍명보 감독은 외국인 코치를 이제 선임하는 것을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요즘 현대 축구의 핵심이 분업화라는 이야기로 감독이 매니지먼트 및 조율, 그 전체적인 의사 결정을 하고 각각의 전문가들을 잘 선택하고 그 전문가들을 잘 운영하는 게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코칭 스태프를 얼마나 세분화시키고 또 전문성을 끌어내서 극대화하는지가 자신의 몫이다라면서 그것 역시 제가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는데요. 커리어가 좋고 또 어떤 경험들을 했고 겉으로 서류상으로 드러난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 이 커리어가 이 인물의 능력치로 얼마나 반영이 됐고 또 그것들이 얼마나 내가 필요로 하는 역할에 맞고 또 능력인지 그리고 대표팀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대표팀의 현실에 잘 맞을지를 감독이 파악을 해야지 나중에 본인이 보고 선택하지 않은 코치가 왔을 때 생겼을 좀 아쉬움이나 좀 잘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외국인 코치를 선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이전에도 많은 외국인 코치들이 한국에 와서 활동도 했지만 그렇게 효율적으로 못했다는 생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홍명보 감독 역시 2014 브라질 월드컵을 이끌 때 안톤 두 샤트니에 코치라는 외국인 코치가 전술 전력 분석 등을 위해서 왔었는데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있었던 2018 러시아 월드컵 같은 경우도 신태용 감독을 지원하기 위해 월드컵 무대 경험이 있는 비센테 델보스케 사단 스페인 대표팀의 수석 코치를 지냈던 토니 그란데 코치 이분은 레알 마드리드 수석 코치까지 지냈던 분이고 하비 미냐노 스페인 최고의 피지컬 코치 스페인 대표팀 피지컬 코치 역시 데려오면서 활용을 했지만 한국 선수들의 이제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했고 실정도 잘 맞지 않았었고 또 신태용 감독과의 교감이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던
느꼈던 것이 이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극대화하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 속에서 좀 불협화음이라든지 시행착오도 있다 보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확실하게 우리가 쓰지 못했다 이런 아쉬움들이 있었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한국인 감독 외국인 코치 체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 협회의 전무이사로 당시의 상황을 경험했던 홍명보 감독은 이임생 기술이사가 제안을 했을 때도 그렇지만 협회가 준비한 행정적 부분과 또 게임 모델과 철학과 방향성 등을 제대로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무자 단계, 특히 감독 단계에서 이것을 잘 이해하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수행할 인물이 필요하다라는 제안들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홍명보 감독도 이 외국인 코치를 진행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직접 본인이 이제 행정일을 하면서 겪었던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또 한국인 코치들과의 관계까지도 제가 잘 조율해 가면서 앞으로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내가 감독으로서 하고자 하는 역할의 중심은 매니지먼트다라는 것들을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무조건 외국인 코치를 데리고 와서 어떤 도움을 받는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한 팀으로 다 같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코칭 스태프부터도 제대로 된 팀을 구축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어느 나라로 가는지에 대해서 사실 출국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본인도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다라고 했어요. 어떤 코치가 이제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 조금 이제 각 후보자들에게도 민감한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결국에는 알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로는 일단 갈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새벽이죠. 유로 2024에서 우승을 하면서 다시금 세계 최고의 축구를 구사하는 나라로서 명성을 재확인한 또 굉장히 빌드업이라든지 축구 전술적인 면에 있어서 가장 현대 축구에서 발전한 모델을 갖추고 있는 스페인의 지도자가 후보 울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스페인의 옆나라죠. 또 이런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술 주기화가 태동한 곳이자 또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이끌었던 파울루 벤투 감독의 조국으로서 또 한국 축구와도 이미 여러 차례 인연이 있었던 포르투갈의 지도자가 이제 후보군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내 코칭 스태프에 대해서도 아직 윤곽이 나오고 있는데 협회와 계속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울산 HD 코치들을 데려오지 않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을 하지는 못했다. 일단 출장을 다녀와서 외국인 코치 선임 과정들이 좀 완료가 된 이후 이 외국인 코치들이 어떤 장점을 갖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결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결정해도 충분하다. 그 외국인 코치 구성과 맞는 좀 협응이 잘 될 수 있는 한국인 코치를 선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치 후보들을 어떻게 선정했느냐, 외국인 코치들의 리스트업을 어떻게 했느냐에 봤을 때 협회를 통해서 1차적으로 정보를 받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수소문해서 괜찮은 코치들을 이제 수합해서 전체적인 틀을 놓고 그 틀 안에서 이제 정리해서 이 후보군들 중에서 몇몇 미팅이 가능한 코치들 또 이 경력상 이 정도면 한국 대표팀에 와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이제 미팅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가장 크게도 논란이 됐던 것이 한 일간지에서 단독 기사를 냈어요. 홍명보호의 유럽인 코치 2명 선임 이유가 협회에서 홍명보 감독을 확정하기 전에 나왔던 다양한 우려들, 홍명보 감독에게 있어서 부족하다고 하는 전술적인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과거에 불거졌던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넣은 조건이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축구협회 관계자의 코멘트를 통해서 보도한 것인데 인맥으로 선수를 선발하는 경우들이 있을 때 외국인 코치들이 이를 막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홍명보 감독을 좀 저격하거나 공격하는 듯한 정말 부정적으로 얘기가 나갈 수밖에 없는 발언이 협회 관계자를 통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이 보도가 나오자 축구협회 홍보실에서 해당 언론사에 반박되는 내용을 이제 의사를 전달했고 이게 추후에 반영이 됐습니다. 협회 홍보실이 사실 무근이다라고 하면서 홍보실 관계자는 홍명보 감독이 먼저 필드 코치와 피지컬 코치를 요청했다라고 하면서 주축 선수 가운데 유럽파가 많은 부분을 고려해서 이 유럽파 선수들이 좀 이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 선수들조차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훈련 세션, 최신 훈련 기법과 전술적인 부분들을 그런 점들에 있어서 경험이라든지 강점에 있어서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인지하고 나는 감독으로서 매니지먼트에 주력하기 때문에 각각 훈련 세션을 진행한다거나 전술 분석을 한다거나 혹은 피지컬적인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유럽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고 최전선의 경험을 갖고 있는 코치를 데려오겠다는 생각 속에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명보 감독도 제가 이임생 이사에게 요청한 부분이다라고 하면서 감독 선임 조건에 대해서 먼저 요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이전에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체크한 바에 따르면 일단 이 외국인 코치를 선임하는 과정은 정혜성 위원장이 홍명보 감독을 1순위로 꼽았던 시기부터 어느 정도 거론이 되고 협회 내부에서도 준비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의리축구 논란,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부분이죠. 선수 선발에 있어서 견제를 하기 위해 선임한다기보다는 말씀드린 이 유럽파들이 원하는 외국인 감독을 원하고 있는 분위기, 그 이유가 훈련 과정에서 좀 현진적인, 좀 현대 축구의 모델에 맞는 그리고 본인들도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좀 원한다라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벤투 감독 시절의 훈련이 굉장히 이제 만족스러웠고 심지어 크린스만 체제
체제에 왔을 때도 코칭 스태프의 훈련 기법은 그래도 유럽의 최고 무대를 이끌던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는데 한국인 감독 체제의 훈련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아쉬움들을 느꼈던 부분들이 많이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추진된 것이지 의리축구를 견제한다. 이것은 오히려 이런 얘기들이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얘기해 드렸듯이 홍명보 감독을 협회 내부에서 애초에 점 찍고 진행했다라기보다는 협회 내부조차도 각종 많은 의견 충돌과 파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 속에서 좀 막무가내식으로 홍명보 감독이 선임된 것은 바로 그런 문제도 있다라고 봐야 돼요. 절차대로 진행되는 과정마다 협회 내부에서 이를 막기 위한 반응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이 된 그림을 만들어서 홍명보 감독 자체만 실각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축구계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절차 과정에는 문제가 있었고 그 절차를 왜 수락했는지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기도 했는데 비판 여론이 계속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홍명보 감독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을 어떻게 하면 강한 팀, 좋은 팀으로 만들어 가느냐가 머릿속에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혀 있다라고 하면서 물론 많은 분들의 걱정과 또 기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저는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기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홍명보 감독이 어떤 이유가 됐든지 절차가 무너진 상태에서 이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대보다는 걱정과 우려와 비판이 더 많이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상황,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이후에 뭔가를 투명하게 하고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지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하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아마도 홍명보 감독이 직접 이 문제를 밝히기 어려운 입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에서는 분명히 내부 교통정리를 해야 되고 그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지금 벌어진 사태의 진상을 밝혀야 하거든요. 박지성 전북현대 디렉터, 전 대한축구협회 유스총괄 본부장도 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협회가 지금 쇄신해야 되고 협회가 진실을 밝혀야 된다. 무엇보다 이 상태에서 정몽구 회장의 사퇴 내지는 홍명보 감독 선임의 번복까지도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진실을 밝혀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이번 대표팀이 결과를 내더라도 걱정과 우려와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이영표 KBS 해설위원도 엄청나게 실망하고 있다. 다시는 협회를 믿어보자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고 이동국 전 KFA 부회장에 이어 조원희 프리미어리그 출신의 또 전 축구 대표 선수 역시 굉장히 강도 높은 그 비판을 박주호 전력강화위원회에 대한 고소 추진이 이어지고 있는 협회의 상황에 대해서 좀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축구계 후배들이 사실 홍명보 감독과 선수 생활도 함께 했거나 또 많은 현장에서 마주쳤던 이들까지도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홍명보 감독은 그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라고 했습니다. 울산 HD 감독으로 가졌던 마지막 기자회견이었죠. 대표팀 감독을 선택한 배경 속에서도 배경을 밝힌 기자회견에서도 박주호 위원의 말이 정말 공감한다, 존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코 이 박주호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홍명보 감독이거든요. 축구 선배 후배를 떠나서 본인들이 충분히 한국 축구를 위해서 누구든 할 수 있는 얘기, 누구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나쁘지 않다, 좋은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 의견들을 어떻게 잘 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즉 협회에서 이 얘기들을 적극 반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본인도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는 지금 이 현장에 있는 사람이고 대표팀을 이끌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런 의견들을 잘 받아서 좋은 것들을 팀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본인은 절차가 모두 무너진 상태의 제안을 받은 것, 이에 대해 잘 몰랐다라고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그 몰랐다라는 설명만으로는 지금 사람들이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대체 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의 제안을 홍명보 감독이 수락하게 되었는지, 그 수락한 배경에 어떤 결정과 어떤 설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진실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럽에서 활약하는 주축 선수들을 만날 계획인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유럽 출장이기 때문에 선수를 만나고 올 수 있다는 얘기들도 있었고 무엇보다 유럽파 선수들이 외국인 감독을 선호한다라는 의견을 대한축구협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고 또 최근 다른 언론을 통해서도 지금 대표 선수들이 현재의 그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인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만나서 이야기를 할 필요도 있을 홍명보 감독일 수 있는데 지금 유동적이라고 했어요. 프리시즌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어떤 상황인지 어디에 있는지 그런 상황들을 좀 통해서 결정이 될 것이다. 되도록이면 유럽에 간 김에 보고 왔으면 좋겠지만 소속팀의 일정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라면서 좀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어떤 축구를 할지 외국인 코치를 선임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을 갖고 외국인 코치를 또 고르는지에 대한 중요한 그 방향성, 어떤 축구를 할지에 대한 얘기가 필요한데 어떤 축구를 한다기보다는 대표팀이라는 게 많은 훈련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팀이라는 현실을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대표팀 감독을 경험했을 때 선수와 코치로도 경험을 했을 때도 느낀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바꿀 수는 없다. 축구적인 면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현 시점에서 가져오기 쉽지가 않다. 다만 본인이 지금 바꿀 수 있다는 것, 즉 팀의 경기 외적인 문제들은 금방금방 바뀔 수 있다. 경기장
밖에서의 문제들은 얼마든지 빠르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경기 외적인 부분을 빠르게 바꾸겠다는 얘기를 통해서 한국 대표팀이 규율이나 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기강을 잡는다는 걸 떠나서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벤투 감독 체제부터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 이르기까지 대표팀이 소집됐을 때 분위기와 좀 규율이 조금 없는 듯한 모습들을 좀 바꾸겠다. 그것들이 선수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100%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선수들의 나이와 연령대에 따라서 친한 그룹이 다른 것들에 따라서 제대로 이제 플레이가 원팀으로 발휘되지 못한 것들을 바꾸고자 하는 부분들이 홍명 감독이 이 설득 과정에서 수락한 좀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선수들이 한국 대표팀에 와서 정말 편안하고 즐겁게 정말로 강한 마음으로 축구를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군기 잡고 기강 잡고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각각 연령대 선수들마다 좀 어느 정도 마찰이 있을 때 그 정서적인 간극이 경기력에 좀 악영향을 미친 것들을 내가 해소하기 위한 좀 일관된 문화, 분위기, 좀 이제 그런 질서를 만들겠다 얘기를 한 것이고, 경기적인 면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발표한 철학도 있고 또 팀에 어떻게 그걸 적용하고 만들어갈지는 이제 외국인 코치가 왔을 때 함께 논의를 해야 되겠죠.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하겠다고 했습니다. 귀국 일정에 대해서는 사실 일주일 정도로 예상했지만 선수들도 만날 수 있고 또 외국인 코치 선임이 결과적으로 협상이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되다 보니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언제 돌아올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일주일을 넘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래도 아무리 늦어도 7월 말 전에는 올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고요. 대표팀 선수들에게 이제 전하고 싶은 메시지에 대해서는 한국 대표팀의 정체성을 만들고 싶다. 또한 대표팀에 온 선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어느 누구든지 올 수 있고 열려 있다. 그리고 문화를 정립하고 또 선수들이 들어왔을 때 그때 메시지를 줘도 충분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명 감독이 출국하면서 대표팀 감독으로 공개 속상에 섰을 때도 여전히 부정적인 여론과 비판 끊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사회 승인을 통해 진행됐지만 이 이사회가 왜 승인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점까지 나오고 있고, 또 여전히 대한축구협회가 박주호 전력강화위원을 법적 조치를 할 거다라는 그런 내부의 방향성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대체 이 과정 속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위리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 때부터 이어져 왔던 톱다운에 가까운 좀 상부의 독단적인 결정과 전권 위임 등을 통한 이런 선임, 홍명보 감독 선임까지 이어진 절차에 대한 문제,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이 사태까지 온 것인지, 이 지경까지 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최고 결정권자의 정몽규 회장의 직접적인 설명과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을 번복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굳히면서 이사회 승인 이후 외국인 코치 선임 위에 출장까지 보낸 현 시점에서 여전히 이사회 승인 과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임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고, 클린스만 감독조차도 선임 과정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회 예산, 지금 감독 선임 과정에도 큰 타격을 미친 100억 원대로 추정되는 이 위약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책임 소재까지도 정몽규 회장이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월드컵을 위해 나아가는 대표팀이 국민들의 지지를 되찾을 수가 있어요. 납득할 만한 해명이 되지 않는다면 홍명보 감독의 2기 체제는 결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해명과 설명을 홍명보 감독만 내세워서 홍명보 감독에게 말하도록 미루어두는 것이 아니라 정몽규 회장이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홍명보호는 이미 부서진 채, 파괴된 채 출항하기 때문에 침몰이 예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늦어도 7월 말 전에 귀국할 것으로 알려진 홍명보 감독, 8월 중에 9월 A매치 명단을 발표하고 9월 5일에 팔레스타인과 월드컵 3차 예선 첫 경기를 치르고 9월 10일 오만 원정을 나서게 되는데요. 이 경기가 열리기 전까지는 무조건, 최소한 이 경기들이 열리기 전까지 이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정말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언제든지 이 체제는 좌초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심지어 월드컵 본선 진출이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인지하고 인식하고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는다면 역대 가장 크게 분열된 상태에서 대표팀이 운영되게 됩니다. 이것을 국가대표팀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의견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터뷰가 필요합니다. 정몽규 회장이 과연 공식석상에 나와서 결정과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결단을 내리게 될지 한주TV는 계속해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